네, 사드 설득 외교의 정점인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약 46분간의 만남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한중 관계의 중대 분기점이 될 오늘 회담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그리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아침에 이제 회담 결과가 나왔습니다. 46분 동안 만났다고 하는데 사드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상했던 부분이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저께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예.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반대한다. 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하게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을 거고요. 네. 당연히 또 우리 박 대통령은 기존에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강조했겠죠. 북핵에 대한 위협이고 어떤 제3자를 겨냥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안보가 매우 위중함을 좀 이해해달라. 이런 정도 차원에서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안 그래도 신화통신에 따르면 네. 시진핑은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그동안 중국이 사실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한테는 직설적으로 이 요청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미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전반적인 일관성상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아주 미묘하지만 이 논리가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요. 예. 이 사드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뉘앙스를 보면 한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다음에 새로운 시기로 나가야 되고 이 한반도에선 불안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시기에 사드 배치 가지고 이렇게 양측이 신경을 곤두서도 되겠느냐라는 뉘앙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력할 사안이 있는데 굳이 나랑 척을 져가면서 예. 사드를 집어넣겠느냐 예. 하는 쪽의 뉘앙스인데요. 이 중국 내부의 반응들도 보면 한 7, 8월만 해도요. 일관되게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입장들이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작은 목소리긴 합니다만 이 8월 말 9월부터 이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 자체가 북한의 핵 개발 때문이라는 또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해요. 예. 전반적으로 중국도 이제는 이 사드 배치 모양새에서 일정한 명분을 얻으면서 사실은 사드를 로키로 가져가는 쪽으로 출구 전략을 강구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좀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시 주석이 한 내용인데요.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그렇죠. 결국은 중국은 그렇게 보는 거죠.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방금 우리 차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주 미세하나마 중국 내부에서 한국을 이렇게 계속 몰아붙여서 과연 중국이 얻을 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일종의 자기 반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 결국은 한국을 계속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 한국이 갈 곳이라고는 미국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한미일 이 삼각 안보 체제가 다시 더 공고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중국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만 하더라도 매우 일종의 과거보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푸틴 대통령도 말을 했습니다만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라든가 갈등 경쟁이 나오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뭐 있냐 이런 차원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계속 고집을 한다면 그것이 북핵 때문이든 뭐든 동북아 전체의 지역 질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중국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군사력 우위, 주도적 지배력 이런 것들에 상쇄되는 면이 하나 생길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발전을 하거나 이러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군비라 이런 쪽으로 티격태격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드 배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아주 그 낮은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강력하게 네. 다시 한번 강조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 이제 핵심 이익이란 개념을 굉장히 강조를 네. 많이 한다고 좀 들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앞서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 위협이라든지 북핵은 우리의 그 삶과 죽음의 문제다. 네. 우리 측으로서는 핵심 이익으로 이렇게 강조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을 좀 받아들였다, 좀 이해했다 이렇게 좀 글쎄, 이해할 수도 있겠죠. 받아들였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자기네가 반대를 하지만 꼭 네. 그 방법을 가지고 생존을 풀어야 되느냐라는 게 중국의 측의 입장입니다. 입장. 예.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SLBM까지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압박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 예, 라는 예. 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니까 예, 다른 예. 방법으로 가보자라는 건데 예.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변하는 네, 네, 네.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겠죠. 아, 예, 그렇군요. 그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가 되면 사드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중국은 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실은 러시아도요. 이걸 공식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의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아마 중국도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식의 차이가요. 네. 우리는 북핵 위협 때문에 사드를 들여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북핵 위협만 해결되면 사드 들여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예. 거고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사드의 성격이 북핵 위협 대응용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북핵 위협을 해결하는데 왜 꼭 방어 체계나 대응 체계만 들여온다고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 대화도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핀트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어쨌든 우리도 중국 쪽에 대해서 이게 그냥 우리 주권 사항이니까 좀 받아들여줘 이런 사항이 아니라 네. 이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사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려들이 있을 거예요. 향후에 성능을 향상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을 견제한다든지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에 이제는 이 정상 밑에서의 실무선의 논의들 아니면 그 이외의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은 있는 거고요.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의제가 정말 설득력이 있어서 그거 받아들일게 이러기는 힘든 구조예요. 네. 근본적으로 시각이 틀립니다. 풀어나갈 과제라고 지목해 주셨는데 어떤 과제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선택을 강요하거나 예를 들어서 중국한테 우리를 좀 지지해주고 북한을 계속 압박해서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예. 지금 굉장히 그 박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뭐 조건론 비슷한 개념으로 이전에는 핵을 포기하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드가 필요 없다. 이런 표현을 했다가 그 어느 정도 이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핵 위협이 제거된다면 사드가 필요 없다 그랬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 핵 위협 제거라는 표현 자체를 포기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육자회담을 다시 한다든지 자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지금 수준에서 핵을 동결시킨다든지 이것도 일단은 핵 위협을 잠재웠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명분은 조금은 줄 수 있다. 네, 예. 이제 이렇게 본다면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는 걸로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우리 박 대통령이나 뭐 우리 외무부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사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에게만 위협은 아닌 거죠. 네. 그 러시아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지나산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에너지를 빼서 동해항에 다니는 선박들, 이 잠수함 SLBM의 위험, SLBM은 물론 이제 탄도미사일이니까 예.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항상 위협에 노출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포괄적인 더 이상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킬 수 없는 정도까지만 가도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충분히 던진 거다. 이렇게 예.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앞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미국과 중국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네. 미국과 이야기를 할 거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대화 소재이지 우리와는 대화 소재가 아닌 걸로 여기면 어떡하냐 이런 시선이 좀 있었거든요. 아니요, 그건 넌센스죠. 왜냐하면은 지금 사드 문제는 그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미 양국이 모두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오히려 그 동안은
사실은 러시아하고 중국의 입장이 조금 틀렸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사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미러 간의 문제로 해석을 했고요. 러시아가 나오는 각종 이제 강한 성명들도 대부분 보면 그 겨냥점은 미국에 있었거든요. 아, 예. 반면에 중국은 거꾸로였단 말이에요. 이 미중 양자 간에는, 그러니까 다자 회의에서는 이 사드 문제가 미국을 겨냥해서 나온 적이 있지만 네. 양자 간의 본의제가 된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미국한테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건 어떤 거냐면 네. 한국의 의지는 어느 정도 분명히 이 들어오는 쪽으로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측 모두를 두드려보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미국하고 얘기했으면 한국하고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겠군요. 이번에 보니까 중국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갔을 때 방문했을 때 이게 비행기 내린 장면부터 주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서부터 굉장히 신경전이 좀 치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장면부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미국을 홀대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설도 있고 네. 아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그 트램 내리는 거부터 의전들을 자기네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랬다. 뭐 어느 예.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요. 네네. 어쨌든 이 G20 회담을 계기로 중국은 이전에 미국은 정말 거대 실체고 지금 물론 뭐 G2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예. 미국만을 이렇게 단독으로 놓고 큰 미국만을 상대하는 상대적인 중국이 아니고 예. 전 세계적인 국가를 놓고 가는 중국 뭐 이제 예. 이런 개념으로 미국도 그 중에 하나 뭐 그렇게 깔아뭉개는 식의 낮잡는, 그거는 네. 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식의 어떤 접근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조금 끌어올리는 강력한 이미지를 뭐 그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좀 투영이 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것들의 하나라고 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과정 끝에 이제 오바마와 만났을 때도 사드 관련된 이야기로 네. 이제 좀 이야기를 공방을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그럼요. 미치느냐가 네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어떻게 좀 영향을 올까 싶어요. 지금 뭐 차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얽혀 있는 문제죠. 어떤 네. 한쪽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미사일 디펜스 이 MD 방어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가는데 한국마저 미국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예. 지금 필리핀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MD 체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포위가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한테도 공을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뭐 FTA 문제라든지 뭐 단독 방문 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긴 한 겁니다만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결국은 미국 무기 체계를 들여놓는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매우 좀 긴장을 하고 그러는 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계속 대화를 하면서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 부분을 이해해달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나름대로 일정 부분 수용을 한다면 이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예. 반대인 거는 뭐 배치를 철회하거나 이런 건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예. 좀 완화해서 관리해 나가는 이런 정도의 어떤 동기부여는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뭐 조금 전에 홀대라는 단어도 좀 나왔지만 중국이 미국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에서 중국이 좀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딱 이 사건만 부각시켜놔서 보면은 꼭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의전의 그 습성하고 그다음에 관례가 틀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나치게 의전에 신경을 쓴다라는 서방이나 입장이 있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때에 따라서 틀려요. 네. 그리고 그 지방, 방문하는 지방의 의전 기본 체계에 따라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부러 한번 망신을 주려고 그랬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조금 과도한 해석일 수가 있고요. 예.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중앙 정부 자체가 그러면 이거 자체를 못 짚었느냐라는 얘기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 워낙 광대합니다. 광대하기도 하고 물론 알고도 놔뒀을 가능성이 있어요. 허술하다는 걸. 예.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미중 간에 어떤 지금 본격적인 경쟁이라든가 자존심 싸움의 의미도 되지만은요. 2014년 이후에 중국의 반응들이 조금 미묘해요. 왜냐하면 2012년, 2013년
이른바 중국에서 얘기하는 신형 대국 관계, G2 시대를 얘기할 때 중국의 외교적인 이 언사들을 보면요. 프로토콜부터 의전부터 굉장히 젠틀했어요. 근데 이게 2014년, 15년 되면서 조금 공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도 지금 이 지위 자체를 네. 지금 굉장히 많은 국내외적인 도전의 직면에 있는데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네. 면이 이런 의전 관계에서도 알게 모르게 나오지 않았느냐는 생각은 들고요. 물론 뜨겁죠. 사안들이 많죠. 예. 사드는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고 남중국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남중국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도양이나 세계적으로 물류가 나가는 데 있어서의 초크 포인트들이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1대1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면 인도양까지 이제 진출이 돼야 되고요. 인도양까지 진출을 한다는 얘기는 군사적으로 이걸 백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국이 신창타이 시대에 들어섰어요. 한 자릿수 경제 성장이고 국방 예산도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 개 지역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해양력을 건설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네. 그러려면 적어도 남중국해를 확실하게 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이제 미국이 항행의 자유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엔 유엔 해양법 협약 준수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중국 항저우 현지를 취재하고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16분이 지난 10시 13분에 마무리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가 증가되는 가운데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중국 양국이 정치적인 협력 기초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이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또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지역 세계의 평화 발전을 위해 적극 역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등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언급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해 한중 관계 발전에도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한중 관계를 중시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나라가 진지한 소통을 통해서 이번 도전을 오히려 양국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도약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정상의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해 아직 한중 양국 정부 모두 정부 차원의 발표는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회담 내용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사드를 한반도 한국에 배치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사드 배치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곧 청와대 차원에서도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취재기자 통해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한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푸틴과 사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어가 언급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를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이 사드 시스템 자체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아주 결연한 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이쪽 동유럽 쪽에서의 소위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아주 러시아가 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 안 나왔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이 동방 경제 포럼이라는 게 러시아가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극동 지역 경제 개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개발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는 했죠.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이런 어떤 긴장이 올라가는 것은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사드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우리는 또 박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가 열심히
발전을 하려고 해도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정도니까 잠복해 있는 거다. 네. 다만 한 가지 러시아가 과거보다는 경협 파트너로서 한국을 더 중시하기 시작했다. 예. 한국과 일본. 예. 중국하고 러시아는 또 약간의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극동 지역에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네. 싹쓸이 할까봐 러시아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면이 있어요. 이게 예. 잘못하면 중국인 세상이 또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예. 나름대로 그런 그 경제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겠군요. 특히나 이제 사실은 이런 해석들 여러 가지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해석들을 사실은 잘못 좀 과한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 바뀐 거 없어요. 바뀐 게 전혀 없는 거군요. 네. 왜 그랬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선물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이 쓴 생전 마지막 휴를 선물한 걸 보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잘 이렇게 관계를 좀 돈독해 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전혀 다른 의도군요. 그냥 우리가 흔히 러시아 문화를 얘기할 때요. 예. 그 거의 동서방의 이 융합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이제 그 처음에 창설 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서방에서 시작이 됐지만 몽골 지배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예. 양측의 문화가 거의 상당히 융합이 돼 있고요. 네. 정서상으로도 동양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방 지역에서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끼리 돼 있지만은 네. 러시아적인 문화로 볼 땐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게 우호 관계의 표시인 건 맞는데요. 네. 그게 거의 한 1%만 간의 우호 관계의 표시라고 보기에는 또 힘들어요. 너무 예.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군요.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지금 한러 간에 네. 굳이 이 사드 문제를 정말 필요한 미러 간에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예. 굳이 부각을 시켜서 이 서로 다른 이 갈등 쟁점을 괜히 밖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 자신들의 경제 협력을 예, 위해서도요. 네. 그리고 원론적인 면에서 북핵 불용은 분명히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핵은 불용하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 군비 경쟁이 될 수 있는 물이나 안보 불안정 요소 자체는 네. 더 이상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간접적으로는 우리도 사드 들여오는 거 반대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할 얘기는 한 겁니다. 예, 할 얘기는 한 거고 다만 주안점이 이번에 만나게 된 이 양 정상이 만나게 된 그 동방 안보 포럼 자체가 극동 지역의 경제적 개발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네. 그쪽 의제에다 보다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예상보다 사드는 굉장히 로키로 처리를 한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도 나눌 텐데 저희가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요. 추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